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 자기소개서 한번 끄집어 봅시다. 먼저 자기소개서 적부죠. 면접 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가독성을 좀 높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접 때 쓰일 게 분명합니다. 지금 보시면 항목 5개가 여러분들 공고상에 보면 면접 평가 기준이 적혀 있죠. 공고상에. 그래서 평가 기준에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돼요. 적부라고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1번. 청년 인턴에 지원한 이유,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적으라는 거죠. 인턴 근무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자 하는가. 이게 뭐냐면, 사실 지원 동기는 원래 이게 정규직에서는 조직의 목표나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제 비전과 목표 달성에 지원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하고 어떤 기여를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고 지원했습니까? 이걸 평가하는 게 지원 동기인데, 문제는 이게 정규직이 아니죠.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적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험하고자 무엇을 경험하고자 하는가 이게 이거죠. 그 목적이 뭐냐, 지원한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원 동기가 아니고 지원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인턴을 하는가, 그냥 넣어본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도움이 되니까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술하셔야 될 게 나의 최종 목표와, 그래서 최종 목표에 따라서 이 인턴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얻고 싶은지 요걸 갖다가 그 맞춰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인턴이 하는 역할은 요겁니다. 조금 이제 자세히 적어놨고, 어, 그래서 인턴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요것들입니다. 뭐 크게 이제 이 직무 기술서에는 이런 것만 적혀 있죠. 요런 게 적혀 있는데 요런 걸 통해서 요렇게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실은 뭐 크게 도움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인턴도 지금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보가 이제 정책도 만들어내야 되고 뭐 대응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너무 금융 분야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금리 변동도 심하고 지금 결국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주고객인 이제 중장년층, 인구가 많은 중장년층은 디지털화가 되지 않아요. 막 이런 거. 그래서 엄청 변동도 많고 리스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보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딱 보면은 이 인터넷 임무가 뭐냐면 거의 다 조사에 초점이, 리서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게 이게 정규직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그 예금보험공사가 예측하고 대응 시스템을 하기 위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인턴을 채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턴 업무가 다 그렇죠 지금. 뭐 나름의 이제 뭐 홍보 업무 같은 것도 들어있는데 이제 브랜드 가치 향상도 좀 필요하죠. 이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예금보험공사 같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브랜드 가치 향상도 시켜야 되니까 홍보 업무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적으실 때 일단은 정규직 있죠? 정규직 이제 직무 기술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적으실 건 이거잖아요. 나중에 정규직 하겠습니다. 정규직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적을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이 뭘 하는지를 알면은 내가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적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의 목표는 무엇인데 그래서 지원했습니다라고 적힌 정보가 너무 없죠. 그래서 이거는 뭐 조사를 하면은 나오겠지만 챗GPT가 편합니다. 요렇게 예금보험공사에 금융 일반직 입사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으로 목표로 할 예금보험공사의 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5년 뒤, 10년 뒤 목표로 할 수 있는 커리어 목표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의 목표는 무엇입니다라고 적을 때 이 챗GPT한테 이렇게 질문해서 목표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제 통계 분석 및 금융 안정 관련 정책 전문가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요거 하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이제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챗GPT가 칭찬을 해줍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왜 예금보험공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기관인지를 얘기해줍니다. 요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녹여내면 되겠죠. 녹여내서 저는 목표가 이건데
이 예금보험공사가 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하기 때문에 인턴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인턴으로 근무하면은 내 목표 요거 설정한 거 요거로 근무하는데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라면은 요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경험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시고 챗GPT와 열심히 대화를 하신 다음에 요 플러스로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성장 목표가 무엇이고 어떠한 경험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인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금보험공사의 인턴에서는 제가 제 성장 목표는 이런데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러한 경험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인턴을 가지고 하면은 유리한 이유가 이겁니다. 성장 목표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인턴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얻음으로써 해결이 되고 역량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 생활을 통해서 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성장할 거고 그렇게 성장해서 예금보험공사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아까 이제 챗GPT가 말해준 목표 제가 지원한 것은 내 커리어 목표 때문이다. 목표 때문이고 인턴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내 목표가 있는데 이걸로 성장하려면 뭐 어떤 이제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인턴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예금보험공사의 청년 인턴직 자체가 내 성장 목표에 딱 알맞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타당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노력도 이게 이제 원래 지원 동기는 내가 이쪽에 관련해서 계속 경험을 해왔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뭐 금융분야나 예금보험공사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관련 활동들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말만 이걸 목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표다 이거네. 내 목표다. 요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내가 실무 경험 보통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실무 경험 중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경험 중 어떤 경험을 내가 지식은 있는데 기술은 있는데 요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경험이 나는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경험 당연히 얻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경험을 얻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목표로 하는 커리어 목표로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달성한 후에 예금보험사 입사해가지고 정규직 입사해가지고 기여하겠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항목 2번입니다. 자, 요거는 누가 봐도 이거 쉽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력서에 있는 내용까지 뭐 다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 중심의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는 게 원래 NCS잖아요. 그래서 직무와 유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지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항목을 적을 때 보유 역량을 그냥 주저리 자격증 이거 있습니다. 교육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리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여줘야 될 건 역할 수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질문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려면 이력서를 보면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근거를 갖다 제시해봐라.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제시해봐라. 이 말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사러 갔는데 직원이 와, 이 TV 100인치에 2천만 화소에 전력 등급 1등급에 막 스펙만 쭉 외워요. 말해줘요. 사고 싶나요? 그냥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좋은지 나한테 왜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전기세가 조금 부담된다. 이 전력 소모가 이제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원이 전기세 부담 많으시죠. 집에 있는 TV 말고 요거 딱 바꾸시면 1년에 3에서 5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요렇게 말하면 이게 TV가 장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확실하게 전기세가 덜 든다는 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가 이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역량을 주저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결론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자 수가 적은데 쓸 건 많아요. 500자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사용될 거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 개조식 작성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직무기술서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일단 홍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은 이런 게 있고요. 교육은 이제 이런 거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는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고 어떤 사례예요. 어떤 경험이고 어떤 사례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자격증과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습득했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요걸 제일 앞으로 올려도 돼요. 여기서 결국에 중요한 건 스펙을 주저리 경험을 주저리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를 기재하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 관련 자격은 이렇게 했고요. 관련 교육은 이렇게 들었고요. 관련 경험은 이렇게, 관련 경험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쓰라면은 이제 뭐 경험 하나만 이제 딱 이렇게 막 500자니까 적는 경우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통해서 습득한 역량을 갖다가 이렇게 기재하시고 역시나 요걸 바탕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요거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2번이었고요. 항목 3번 갑니다. 인재상 항목.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항목이죠. 다들 뻔한 내용 나오잖아요. 나는 어느 인재상에 일치한다. 뭐 이런 건데 사실상 이제 이게 평가 지표는 이 인재상에 일치하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뭐 책임감 강한 인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인재 이게 도대체 뭐죠? 금융 전문가로 신뢰받는 인재, 뭐 스펙 좋은 사람 말하는 건가요? 사실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면접 때 사용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2번에 직무 역량을 쓰잖아요. 지원 동기 쓸 때도 직무 역량을 조금 쓰게 돼 있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완전히 직무 역량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적는 건데 보통 이제 2번까지 적으면 여러분들이 인턴을 지원하는 신입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다 썼을 거예요. 직무 역량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책임감이나 소통을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사례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책임감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역할과 과제를 수행한 경험. 소통은 나와 생각과 또는 세대가 다르거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내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그럼 대화가 안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거. 그리고 이해하려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 그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세대를 경험한 사례 같은 게 좋아요. 요즘 이제 특히나 왜 자꾸 소통 공기업들에서 하냐면 공기업은 정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대가 절반이에요. 이게 너무 이제 지금 세대 갈등이 심하거든요. 공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공기업들은 아무래도 꼰대 문화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세대 여러분들이 이제 중장년층들과 뭐 활동한 게 있으면 그게 되게 좋은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1, 2번을 쓰고도 만약에 직무 역량이나 경험이 좀 남았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경험 중에서 이 금융 분야에서 좀 높은 자격증들 있잖아요. 뭐 그런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 외에 디지털 교육 같은 거 좀 괜찮은 거 받으신 적이 있으면 3번으로 전문성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 땄고요. 그래서 이 교육도 받았고요. 이렇게 좀 스펙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작성 플롯이 저는 어떤 인재상에 딱 키워드가 딱 알맞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로 처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경험 서술하면 되겠죠. 근거 경험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500자인데 상황을 너무 장황하게 서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내 역할은 무엇이었고, 아니 뭐 스타기법이 다 망쳐놨어요. 이제 다뭐 시츄에이션과 그다음에 상황과 뭐 이런 사실 면접관들이 궁금한 거는요. 뭐 여러분들이 대학생인데 뭐 특별한 경험 있겠습니까? 뭐 호주 가서 이제 마오리족하고 뭐 뉴질랜드인가요? 10대일로 싸우고 뭐 이런 거 없을 거잖아요. 사실 뭐 대학생 수준에서 특별한 경험이랄 게 뭐 있습니까? 다들 사람 사는 거 똑같죠. 그래서 면접관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상황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례예요. 근데 거기서 왜 그렇게 행동했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뭘 느꼈고 이런 게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면접관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관이나 태도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다. 입사 후에 인턴 생활할 때 이런 게 이제 적혀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소통은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고 제가 이 문장을 넣은 건 소통이라는 게 되게 어중간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면 뭐죠? 책임감은요? 사람들이 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되게 애매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이렇게 한 번 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사례로 들 거에 맞는 이제 어휘로 문장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게 소통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소통이다. 요걸 갖다가 이제 그런 태도가 소통의 태도다. 그렇게 이제 한번 풀어서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달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야, 너 다른 세대 많지 않느냐? 다른 가치관 있는 사람 많지 않느냐? 요거 소통하여서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효과까지. 내가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거 경험 적어야 되겠죠. 상황은 딱 한 문장, 두 문장이면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50대 두 분과 말이 안 통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역할 같은 거 안 들어갔죠. 사실, 아, 굳이 역할이 안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특정 사례 역할이 들어가야 되는 사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성을 내 역할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이런 걸 표현할 때 역할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게 다들 스타기법. 그래서 뭐 이 상황은 그렇게 장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이유가 무엇이었고 뭘 느꼈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게 거의 어떻게 행동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다를 갖다가 그리고 성과를 갖다 위주로 기재를 했죠. 그래서 사실 소통이란 단어에서 가장 좋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 나 내 의견에 반대할 수 있다. 사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게 소통의 의미에서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소통의 중요성,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말하는 소통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거 다르더라도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그걸 나는 이 경험에서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4번입니다. 사실상의 자유항목이요. 요건 뭐 어디도 매칭이 안 되거든요. 지금 면접에 나오는 이제 그 공고상에 나온 면접 평가 지표 어디도 매칭이 안 되는데 그냥 넣어놓은 거죠. 자유 경험으로. 그래서 이거는 면접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직무 역량이 좀 스펙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직무 유관 경험 그러니까 직무와 좀 그 업무들 예를 들면 홍보 업무나 그 리서치 업무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했던 경험들 그런 걸 적으면 되겠죠. 그런 걸 좀 내가 스펙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특별히 직무 역량과 관련된 게 쓸 게 없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게 뭐 직무 기술서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 기술서가 있는 뭐 기재된 태도만 딱 평가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면접에서 그렇게 평가하려고 노력하지만 너무 그거에 끼워 맞추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강점 있는 태도 있잖아요. 특히나 뭐 이런 거 있죠. 공기업 인턴에게 요구되는 거는 이제 팀워크나 긍정적 자세, 적극적 자세, 배려 이 정도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런 키워드를 넣어놨지만 꼭 이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누구나 다들 보면은 센 사례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 때 꼭 말하고 싶은 사례. 그래서 그걸 4번에 할애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면접 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질문에 대한 그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항목 4번을 보고 이런 경험 하시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땡큐죠. 그래서 항목 4번만큼은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사례로 적으십시오. 내가 꼭 면접에서 이건 말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걸로요. 그래서 그냥 뭐 경험과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다. 자세히 서술해 들으면 이렇다. 이것도 역시나 상황이 아니라 행동과 이유, 성과 이런 걸 중심으로 기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거 바탕으로 내가 어떤 능력이 향상됐다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면접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풀고 싶은 썰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경험에서 어떤 태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상황 적으면 되겠죠. 이걸 사실 적극성이라는 거는 풀이해서 적을 필요가 없죠. 적극성은 누구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니까. 아까 소통이라는 건 풀었었지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사례가 이게 신문 요즘 잘 안 보죠. 교내 신문사에서 이제 예산도 줄고 신입 부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례거든요. 이런 게 적극성 사례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좋은 사례는요, 여러 번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어떤 사례를 쓰려고 하는데, 이 사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나만 바뀐 것보다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줬을 때 더 좋은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성과를 냈다. 이런 사례보다는 어떤 사례가 더 좋냐? 다른 동료들을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걸 리더십이나 좋은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다면 이런 사례가 제일 센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례 적고 입사 후에 그런 태도로 활용하겠다. 요거 이제 그냥 적은 거죠. 그래서 4번 항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써놨던 거. 여러분 이런 거에 지원하셨다면 꼭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자신 있는 사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항목이에요.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 이건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협상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NCS 교환에는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이견이라는 거 의견 차이입니다. 의견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서 설득시킨 경험이 있는가. 그런 성향의 사람인가. 이게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적을지 뻔합니다. 경청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적어요. 다. 근데 여러분들이 경청이란 거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듣고만 있으면 경청인 줄 알아요. 듣고만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왜 그냥 들어요? 듣는 이유가 뭐죠? 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나와 생각이 다른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들어줬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와 의견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런 게 경청이에요. 그냥 들어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나와 생각이 다른지 들었다. 근데 행동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걸 하자고 하니까 얘가 거의 발작 버튼 수준인 거예요.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구나.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경청이고 상대를 그러니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상대도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반대를 하는지.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이유를 찾았다라는 그런 맥락의 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항목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의견을 생각하고 짜내서 고민을 해서 제안해서 설득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자기소개서 평가하거나 면접 평가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거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사회생활 안 해보면 이 회사 안 다녀봤으니까 그런 얘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풀로 잡아야 되냐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설득에 성공했다. 나도 좀 양보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어떤 이견의 상황,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상대의 경청이 아니라 상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고 상대 관찰을 했는데 최대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이게 원인 분석입니다. 이게 원인 분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인 분석이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원인을 막 찾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의 숨겨진 의도라든지 왜 반대하는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유를 찾는 거, 그게 원인 분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의견은 받아들이겠구나. 요 정도 내가 양보해야지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게 설득을 위한 제안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것 따윈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에 성공했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갈등이 생기면 상대 입장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끝인 거죠. 어. 그래서 요게 잘 안 되는 게 제가 상황의 면접 영상 올린 적 있죠. 여러분들 이게 잘 안 돼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대화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 상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답변이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이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부당한 지시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한번 나를 반성해 보고 그 다음에 왜 그런 지시를 하는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의 사례가 되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고 생각해 봤던 거. 요게 요즘 이제 사실 청년들한테는 그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 요런 거 있잖아요. 이제 두 가지식으로 저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서 설득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견 차이는 나는 온라인 홍보 이런 거 많잖아요. 나는 온라인 홍보 이제 그 해야 된다고 했고 상대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상대와 이제 대화를 하고 관찰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에 달라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데 왜 저걸 선호하는지 궁금해졌다. 이런 표현 좋은 표현이에요.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되게 궁금했다. 그래서 충분히 대화했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다. 질문도 해봤고, 관찰도 해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얘가 홍보 실패를 해서, 온라인 다른 프로젝트 할 때 온라인 홍보에다가 처참하게 망했다. 그래서 이게 발작 버튼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신뢰하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온라인만 고집하기보다는 그 직원의 트라우마, 그 팀원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그 팀원의 실패 사례대로 했던 거, 그 전에 얘가 시도했던 거와 좀 다른 걸 시도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벤트도 얘가 하고 싶어 하니까 조금 같이 연계할 수 있게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여기서 쓰는 게 내가 조금 양보했고 상대도 해서 조율해서 중간안을 찾아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이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 결과 그 팀원이 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설득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그래서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음. 이게 얼마나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의 입장에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 알게 됐다. 이런 게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항목 5번까지 다 적어봤습니다. 이제 그 고정 댓글 링크 가시면은 이제 블로그에 지금 보이는 예시들 다 있으니까 보시면서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